자, 의사결정 트리를 포함한 그 트리 양상불이나 또는 신경망 모두 매우 강력하고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근데 언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한 장점과 단점을 이번 비디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시전 트리나 트리 양상불 알고리즘은요, 보통 우리가 태빌러 데이터 또는 그 구조화된 structured data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자료에서 잘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세트가 거대한 스프레드시트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 디시전 트리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본 주택가격 예측 응용, 그치? 집 크기, 침실수, 층수, 집의 그 나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포함된 데이터 세트가 있었죠. 즉, 범주형이든 또는 그 continuous value 등 그 특징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분류거나 아니면은 숫자를 예측하려는 그 회귀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 유형이 모두 이런 태빌러 또는 스트럭처럴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는 의사결정 트리가 잘 수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unstructured data,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오디오나 텍스트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데이터에는 그 디시전 트리나 트리 양상불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낮은 그러한 그 자료들이죠. 잠시 후 아마 살펴보게 되겠지만 신경망 알고리즘이 오히려 구조화되지 않은 이러한 데이터 작업에는 더 잘 동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디시전 트리하고 트리 양상불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굉장히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이전의 비디오에서 기계학습 개발의 반복 루프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진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모델을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루프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훈련 속도가 이게 빠르면, 그죠? 이 루프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이 디시전 트리하고 트리 양상불 알고리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은 만약에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가 좀 작다면 사람이 직접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의사결정 트리가 한 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노드가 한 수십 개 정도뿐이라면 그냥 프린트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먼 인터프리터빌리티는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의 트리로 구성되는 앙상블이 구축됐고, 그리고 각 트리마다 수백 개의 노드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별도의 시각화 기술이 아마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트리가 좀 작다면 그게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왜 고양이로 분류했는지 예를 들면 다 알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의사결정 트리나 트리 양상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마도 사용하게 될 알고리즘은 XGBoost일 겁니다. 이 트리 양상불의 굳이 단점이 있다면 하나의 디시전 트리에 비교해서 좀 비싸다는 거죠. 여러 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별로 이렇게 많은 비싼 계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산돼야 될 말하자면은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단일 결정 트리만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아마 결정 트리를 말하자면은 우리가 설정할 때 항상 앙상블을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마도 XGBoost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신경망은 어떻습니까? 의사결정 트리나 트리 양상불과 달리 이 신경망 알고리즘은 태빌러 데이터, 즉 스트럭처럴드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이거나 또는 unstructured 데이터,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포함해서 모든 타입의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고 잘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태블러 데이터와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혼합 믹스드 데이터에도 잘 동작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테이블 형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에서는 신경망과 의사결정 트리 또는 비디오와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같은 데서는 둘 다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의사결정 트리나 트리 앙상블보다는 신경망이 실제로 선호되는 알고리즘이다. unstructured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신경망이 갖고 있는 단점은 느리다는 거죠. 디시전 트리를 말하자면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느려서 특히 대규모 신경망을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경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점은 transfer learning, 전이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이학습. 즉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많은 응용에서 지금 전이학습이 사용되는 경우가 사용될 데이터가 좀 작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용될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는 큰 데이터 세트로 사전 훈련된 그러한 신경망을 가지고서 좀 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작은 데이터로 추가적인 이게 전이학습인데 이러한 수행을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망이 또 매우 중요한 말하자면 경쟁력을 갖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경망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함께 작동하는 여러 개의 기계학습 모델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말하자면 트리보다는 신경망을 연결해서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사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과정 목적상 그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개의 신경망을 함께 연결할 경우에도요. 결국에는 학습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동일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사하강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갖고 있는 학습 파라미터들을 한꺼번에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의사결정 트리뿐이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추가적인 학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에는 이러한 신경망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망과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를 구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팁, 그리고 실용적인 조언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훈련 세트의 레이블이 Y가 지정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학습 말하자면은 분야가 있는데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 또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용도와 말하자면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비지도 학습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